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럼입니다. 자, 네이버에서 뉴스나 속보 몇 가지 보고 시장 지표도 살짝 알아보고 MTS 화면으로 넘어가서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먼저 볼까요? 주간 증시 전망,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거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이쪽으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는 거냐라고 파이낸셜 뉴스 타이틀이고요. 자, 이데일리 타이틀은 비슷한 뉘앙스죠. 자, 수출주를 주목하자. 내수 소비 쪽은 아무래도 방역 지침이 강화되고 4단계에서 지금 1400, 1500, 1600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1000명대를 안 넘었던 건 아닌데, 이렇게 오랜 시간 계속해서 1000명대 중반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건 처음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많이 빠져서 그냥 대충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1년 넘게 계속 지속해온 이 방역, 거리두기, 사회적 어떤 피곤함 이런 것도 있고, 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나 하나 정도야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큼 강화된 방역 조치가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게 2, 3주에 끝나지가 않고 마음 같아서는 7월 말부터는 조금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좀 확진자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백신이나 이런 시스템 체계도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좀 경계심이 완화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좀 걱정이 앞서긴 하죠. 자, 어쨌든 잘 진정 국면으로 넘어가기를 바라고요. 10년 금리, 물가, 인플레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는 많이 있습니다. 기업 실적 이야기도 간간히 나오고 있고요. 미국 뉴욕 증시는 주간 전망으로 분기 실적 발표나 국채 금리에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직접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는 파악하는 차원으로 이런 포인트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벨 전략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경기 민감주도 소리할 수 없고 성장주도 같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이런 이야기인데, 잠깐 볼까요? 자, 코스피가 어닝 시즌을 확인하려는 심리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거다.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 8, 9는 코스피가 달리는 것보다는 코스닥이 더 달려줄 거라고 이야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지지부진한 박스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상단을 높여가면서 상단을 두드려가면서 저점은 높이는 요런 우상향 패턴의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박스권의 하단보다는 박스권의 상단으로 가려고 하는, 그쪽에서 더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박스권으로 예상되고요. 여기에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고 경기가 확장되는 이런 속도도 둔화되는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 생각에는 스텝 바이 스텝 착착착 경기는 회복될 거고요.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인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판단하시고 미시적이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전망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는 각자 공부하는, 각자 투자 포지션이나
뭐 알고 계신 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거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뭐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고 뭐 이 기사도 조금 복잡하게 쓰여져 있지만 뭐 정책 기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업종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바벨 전략도 언급을 하지만 자, 세로맨은 항상 뭐 개인 투자자가 포트폴리오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 개인 투자자가 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 이렇게 복잡하게 자기가 종목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구심이 가는 거고요. 그거는 전문가들, 뭐 펀드 매니저나 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우리는 해지 전략도 필요 없을 뿐더러 뭐 바벨 전략이나 이런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단순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르는 주식은 정리하시는 거고요. 떨어지는 주식은 잘 보고 계시다가 바닥 확인하고 올라올 때 수급을 만들어내면서 올라올 때 접근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접근했던 주식이 다시 올라가면은 고점에서 더 갈지 더 안 가는지를 확인하고 더 안 간다면 다시 또 정리하고 현금 확보하고 확보한 현금으로 다시 저점 종목을 잘 보셔서 저점에서 들어가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지. 바벨 전략이 어떠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니 이거 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종목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종목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자리, 저점인지 애매한 자리인지 고점인지 그걸 판단하고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냉정하게 기계적으로 철저하게 빠르게 접근하는 것만 중요한 거지. 바벨 전략, 뭐 포트폴리오 구성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개소리인 거죠. 자, 업종은 뭐 제가 말씀드리는 반도체, 뭐 바이오 이런 섹터와 뭐 자동차 2차 전지 또는 환경 쪽으로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과 언택트 그리고 컨텐츠 요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뭐 별다른 기사는 없네요. 뭐 물가 상승이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다음 주쯤 되면은 또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물가 상승이 얼마나 됐다고 물가 상승 비명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두고 보실 거고요. 뭐 리서치 보고서도 뭐 다양하게 뭐 글로벌 이슈나 뉴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또 위클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뭐 카카오뱅크 IPO 뭐 상당한 뭐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양한 보고서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읽어 보시면은 시야를 넓히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뭐 달러 환율이나 유로 환율, 뭐 국제 금값 뭐 나쁘지 않고요. 뭐 유가도 어느새 70불 초반대까지 안정되어 가는 느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환율도 크게 요동치는 느낌은 아니고 약보합, 강보합 뭐 이런 안정되는 분위기. 미국 국채 10년물이 1.3%도 안 되는군요. 우리나라는 2% 수준. 자, 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지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를 인상할지는 뭐 한국은행 쪽에서는 올해 반드시 한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좀 더 두고 보시죠. 어떻게 진행될지는 제 생각에는 뭐 반올림 5%라든지 4%이 정도 그 경제 성장률인데 뭐 그렇게 뭐 미국이나 글로벌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스탠스로는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먼저 금리 인상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살짝 수출도 꺾이고 경제 성장률도 4%를 하회하거나 뭔가 좀 아니다 싶은 조짐이 보인다면은 했던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있죠. 좀 더 뭐 어떻게 보면 한 빠르면 3,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에너지 쪽으로는 뭐 유가 뭐 조금은 안정적으로 간을 가려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뭐 금값이나 은, 구리도 안정세인 것 같습니다. 뭐 대두, 옥수수 뭐 이런 농산물도 뭐 크게 움직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시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예측해야 될 건 많지만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뭐 시장 지표라든지 경제 전망 여러 가지 뭐 포트폴리오나 투자 전략을 모두 다 뭐 맞게 긍정적으로 또는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공부하시면서 분석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키워가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몰라 그냥 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만 할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 단순하게 그 저점 단순하게 그 고점에는 이 모든 시장의 원인들이 다 녹아 있는 거죠. 환율이나 물가지수나 경제 전망 뭐 산업 동향 뭐 수급이라는 거 뭐 외국이나 기관 뭐 여러 가지 세력들의 수급이라는 것도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뭔가 힌트를 갖고 정보를 갖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돈질인 것 같지만 뭐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맞물려 있는 먹이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도움은 되실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는 반도체 종목 두 종목 알아볼 건데 우선은 뭐 IA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뭐 크게 게시판을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AD칩스 게시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1300원 중반을 돌파해가지고 1400원은 못 가고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분은 드디어 내일 팔아야겠다라고 하고 뭐 그 아래에 다른 분은 전고점 돌파한다고 하고 있죠. 뭐 단먼저 말씀드리면은 전고점 택도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지지부진할 것 같습니다. 자, 뭐 결과적으로는 찌라시성 뭐 어쨌든 고맙죠. 우리는 우리가 주시하고 있었던 관심 종목을 띄워줬기 때문에 그 주시하고 있었던 타이밍 잘 잡아서 충분하게 퍼포먼스를 즐기고 나오면 그뿐이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 물려 계신 분들한테는 더 갈 거라고 믿고 싶고 더 가리라 생각하겠지만 쉽지 않죠. 자, 뭐 기대감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시장의 흐름, 주가 분석, 6월달에 유상증자 결정, 뭐 시설 투자라도 기대했지만 별다른 이야기는 안 나오고 그러다가 유상증자가 진행되고 가격이 조정되고 어느덧 한방 터트리긴 터트렸죠. 뭐 여기서 뭐 수급을 분석한 이야기도 있지만 뭐 수급은 의미가 없죠.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매물대가 가장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때가 지금 뚫지 못한 한 1400원에서 1600원 조정된 가격으로 저는 그 라인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 생각과 다른 거죠. 이 사람은 뭐 1300원에서 1900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딱 집중적으로 1400원에서 1600 여기만 강하게 뚫는다면은 뭐 2000원 근처로 날리는 거는 1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1400, 1600을 뚫는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별다른 이야기 없이 이렇게 내년이 온다면 내년까지도 힘들 거예요. 한 방에 뚫어야 되는데 올해 1월 달처럼 한 방에 가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지 여러 가지로 뭐 올해 초 분위기로 인텔 파운드리 포기, 인텔이 이제 생산 포기하고 뭐 설계에만 집중, 뭐 여러 가지 삼성도 파운드리 관련해서 M&A 다양하게 이슈가 확 몰렸던 올해 1월달 3000포인트도 돌파하면서 여러 가지 으쌰으쌰하는
삼성전자 10만전자 기대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뭐 지지부진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읽어볼 만한 게시판 글은 없었고요. 자, 넘어오겠습니다. 뭐 AD칩스도 마찬가지고 IA도 지금은 그 1월달, 2월달 분위기에서 살짝 숨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졸음, 낮잠 자는 듯한 이 주가 흐름을 확 웨이크업, 깨트려줄, 정신을 차리게 만들 그럴 이슈가 뭐 메가톤급 이슈가 터지지 않는다면은 뭐 생각했던 만큼 그 매물대가 몰려있는 그 구간을 한 방에 돌파할 수 없을 거고요. 제가 이 종목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IA도 마찬가지고 AD칩스도 마찬가지고 꾸준하게 퍼포먼스는 나와주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를 즐겨보시라는 차원에서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거고요. AD칩스 먼저 볼게요. 자, 차트 볼 거고요. 자, 뭐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까지 자,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700원에서 1000원, 1000원에서 1200원, 1200원에서 1400원, 1500원, 1600원. 자, 조정된 가격으로 1900원까지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1월 달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이죠. 왜 이런 모습이 보일까요? 자, 기대와 다르게 뭔가 뭐 삼성 파운드리가 됐든 뭐 자율주행 칩이 됐든 뭐 구글이나 여러 가지로 자율주행 관련 뭐 MCU 이런 쪽으로 그래도 뭔가 하나는 나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6개월이 흘렀죠. 1월 달부터 생각하면은 그 6개월의 기간 동안에 결국은 뭐 돈은 못 버는 기업이고 기업에 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는 땡겨놨고 별 볼 일 없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막바지에 뭐 인텔이 뭐 파운드리 설계 이런 쪽으로 해서 글로벌 M&A에 나선다라는 찌라시를 띄워놓고 이전 박스권 초입 보시다시피 이전 박스권 초입을 한 방 싸준 그런 분위기죠. 뚫지는 못하고요. 고기를 한번 살짝 맛만 보여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려면 1600원까지 한 방에 관계 뚫어야 돼요. 1400원에서 1600원을 그냥 한 방에 확 뚫어버려야 되지. 갔다 왔다 이러면은 계속 여기에 쌓여있는 시체들 탈출해주는 그런 물량 수급밖에 안 되는 거죠. 그냥 한 방에 다 뚫어버려야 돼요. 뚫으려면은 한 방에 뭐 1억 주가 터지든 뭐 2억 주가 터지든 한 방에 다 뚫어버리지 않는 이상 힘들 거라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천만 주 정도로는 택도 없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한다고 뭐 실망스러운 분들이 있겠지만 자, 정리해야 될 관점인데 지금 이 자리대에서는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라 정리하고 다시 저점을 잡아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겠죠. 다시 저점을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AD칩스가 여기에서 강하게 한 1250원에서 한 1300원 초반대를 강하게 지지하면서 살짝 버티다가 다시 한번 날려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 스탠스는, 제 예측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도 뭐 1200원을 깰 수도 있고요. 지지부진 할 겁니다. 지지부진 할 거고요. 별다른 이야기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제 판단으로는. 왜냐면은 엊그저께 거래량이나 엊그저께 이 퍼포먼스 말고는 뭐 볼 게 없죠. 유상증자를 했지만 유상증자를 한 자금을 어떻게 쓴다는 이야기도 없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주주가 뭐 몇 프로도 안 되는 지분율이기 때문에
뭐 대충 계산해봐도 100억도 안 되죠. 몇십억 정도면은 AD칩스가 바로 인수가 될 거예요. 바로 인수돼 버리는 그런 대주주기 때문에 이 대주주가 뭘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어떻게 보면은 신뢰하기 힘든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다. 저는 제발 좀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주저앉아 있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AD칩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IA 이야기 하겠습니다. IA는 또 어떨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IA는 아직 비슷하게 뭐 2,000원, 뭐 1,800원, 1,600원, 거기에서 다시 1,400원, 다시 1,200원, 뭐 1,300원을 지지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뭐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안 만들어진다는 느낌인 건지, 뭐 세력이 아직 물량을 덜 모은 건지 다시 1250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느낌이고요. 자, 물론 IA도 뭐 중국발 이야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차량 반도체 관련된 소식이라든지 갑자기 찌라시성이라든지 확실한 회사의 공시라든지 이런 걸 터뜨리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1,400원 돌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400원을 뚫는다 해도 수두룩 빽빽 물량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주저앉아 계신 분들은 제 영상 보지 마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1,600원 이상 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쉽게 한 방에 1,600원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살짝 맛은 보여줄 수도 있겠죠. 뭐 상한가 한 방 딱 치면서 뭐 분위기 만들어서 한 1,300원쯤 만들어 놓고 1,300원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AD칩스처럼 한 방에 상한가 근처까지 쏴준다면은 뭐 130원 곱하기 3 400원 정도죠. 그러니까 1,600원 살짝 맛은 보여줄 수 있지만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도 어마무시하게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몇천만 주 정도로는 어림도 없고요. 며칠 연속 또는 하루 이틀 쉬어가면서 일주일 이상을 거의 매 거래일마다 쉬는 날 빼고 1억 주 이상씩 계속 터져줘야지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뭐 1,600원 이상 1,800원 저 박스권으로 날려보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계속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럴만한 소재나 그럴만한 이슈가 바로 올 거냐, 안 올 거라는 거죠. 뭐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저는 이 종목이 뭐 1,800원 후반대 이전 고점 2,000원 여기를 갈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계속해서 양봉이 터지는 저점에서 양봉이 터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즐기시라고, 그런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해가면서 계속해서 2, 3%가 됐든 뭐 4, 5%가 됐든 이런 퍼포먼스를 즐기시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이지, 이 IA가 갑자기 2,000원으로 날아갈 거라고 기다리시라고 이런 스탠스로 말씀드리는 종목이 아닙니다. 뭐 먼저 움직였던 AD칩스가 결과적으로 먼저 결론을 내줄 거고요. 그 결론이 나면은 뭐 IA도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게 명약 관할하겠죠. 뭐 실망하셨다 하도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대다수의 반도체 종목 1월달, 2월달, 3월달 요 정도로 고점을 찍었던 대다수의 반도체 종목 다 마찬가지죠. 뭐 대표적으로는 그때 같이 움직였던 네페스나 뭐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뭐 텔레칩스나 칩셋미디어도 뭐 SFA 반도체나 시그네틱스도 다
고점을 찍고 그 고점을 회복 못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IA나 AD 칩스라고 갑자기 그 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이런 종목들과 같이 움직일 거고, 이런 종목들과 계속 순환매를 만들면서 이 반도체 섹터의 파이를 키워가면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눈치를 봐가면서 글로벌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이 슈퍼사이클, 빅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확인해 가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주저앉아 계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 제 영상 좀 제발 좀 보지 마세요. 저는 그날그날 퍼포먼스만 즐기면 그뿐이지, 이 종목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2,000원을 날려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리뷰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밝혀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반도체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또 새로운 종목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이런 쪽으로 관련된 정보를 주로 다루고요. 뭐 힌트를 얻어가시는 그런 영상으로 참고만 하시고요. 뭐 리딩이 됐든 종목 추천이 됐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항상 명심하고, 자,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롱